바다가 된다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남해안에 위치한 각양각색 섬의 모습들, 변종모 여행작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바다가 된다 테마는요, 바로 섬입니다. 네. 남해 인근에 관광하기 좋은 섬들로 저희가 한번 떠나볼 텐데 네. 오늘은 또 어떤 테마를 갖고 해볼까요? 네, 일단 봄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봄의 섬을. 봄의 섬이요? 네. 가본 것 같긴 하지만 그쵸. 완전한 봄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가 통영시를 여행하면서 아주 맛있는 것도 많고 가볼 곳도 많다고 느꼈잖아요. 그래서 네. 통영에서 출발하기 아주 좋은 섬들을 제가 골라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멋진 신안의 천사섬까지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네. 통영에서는 출발하기 좋은 섬이 너무 많지만 보통 통영 여행하시는 분들이 통영을 그냥 섬으로 가기 위한 선착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통영 여행 잘 하셨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가까운 섬, 통영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어딜까요? 혹시 저희가 먼저 떠나는 곳 바로 여길까요? 거제도? 통영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거제도인데, 그래서 거제도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거든요. 네. 세 번째는 어딜까요? 세 오늘 번째요? 자꾸 질문을 하게 되네요. 잘 모르겠는데 어딜까요? 세 번째는 진도입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거제도, 그다음에 진도 순으로 아주 큰 섬이라 볼 곳도 많고 부산에서도 가까워가지고 출발하기도 아주 좋고 통영에서 가장 가까운 다리 하나만 딱 건너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통영에서 거제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럼 거제도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는 워낙 큰 섬이기도 하고 또 유명하기도 한데 그래서 여행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제도 먼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구가 여행을 하는데 그 이유를 가만 살펴보니까 삶과 여행이 거의 공존하다시피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섬이라는 개념보다 섬이 워낙 커서 제주도도 어떤 데 가보면 이게 섬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제도 역시 육지와 이어진 바다가 있는 마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해안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하고 둘레가 해안선 둘레가 가장 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비교적 제주도를 비교하자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동그랗게 완만한 해안선이 있잖아요. 근데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형 특성상 바람도 심하고 파도도 심하고 이런 지형 때문에 아름다운 협곡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들쑥날쑥 가볼 곳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 거제도를 한 번에 소개하기에는 아주 벅찬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제도 육지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꽤 그 정도로 많아요. 커서. 네, 그렇죠. 그래서 섬은 섬이지만 1971년에 거제대교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1999년에 신거제대교가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많고 결정적으로 2010년에 거가대교라고 부산에서 바로 이어지는 대교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제도를 육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런 면에서 거제도에 사시는 분들은 살짝 불리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택배를 시키면은 도서 지역으로 분리돼서 육지와 가까우면서도 택배 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건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제도 여행하실 때 그런 재미있는 그 지형을 특성을 머리에 두고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거제도는 워낙 크고 볼거리도 많은 섬인 것 같은데요. 거제도에서 꼭 가봐야 할 이런 유명 관광지 어디가 있을까요? 거제도 유명 관광지가 되게 많은데 저는 최근 들어 각광받는 몇 곳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통영으로 넘어갈 건데 첫 번째로 유호리 전망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가대교 있잖아요. 부산에서 부산 사하구에서 조금 나오면은 바로 이어지는 대교가 있는데 이 거가대교 때문에 거제도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큰 도시 부산이랑 이어져 가지고 제가 아파트 가격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유호리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 거가대교 끝에 있어가지고 아주 시원한 전망과 부산 쪽을 바라보는 그 망망대해가 다 펼쳐지고, 그리고 거가대교 자체가 밤 되면 조명이 엄청 현란하고 아름답게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에서 차를 가지고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지금 VCR처럼 엄청난 마치 그 샌프란시스코의 검문교를 보듯이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이지만 스케일이 아주 크다라는 정도로 알고 자차로 방문하신다면은 이곳에 꼭 정차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밤에 지나가야겠네요. 네, 밤에 지나가면 더 좋죠. 네. 그래서 앉아서 이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거제의 모든 것이 또 있는데요.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라고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각 지역에 케이블카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는 조금 더 특별한 게 있는데 유오리 전망대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 보면 그 자체가 거제 드라이브 코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익하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앉아가지고 그 유명한 거제도의 노자산까지 손쉽게 싹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길이도 1.56km나 되고요. 거제도의 산과 그리고 특히나 그 섬에서 바라보는 일출, 일몰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데크도 아주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 가시는 분들은, 최근에 가시는 분들은 저는 꼭 이 파노라마 케이블카 한번 타보라라고 권장을 하는데요. 그 노자산과 다도의 전경을 한 번에 이제 360도 조망이 가능하니까 타시면 좋고, 이 케이블카 자체가 총 46대가 있는데 그중에 잘 골라 타시면 10대 같은 경우에는 그 10대가 크리스탈로 돼 있거든요. 바닥 자체가. 랜덤인가요? 랜덤은 아니고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그 크리스탈 캐빈에 딱 올라서 보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산 꼭대기를 마치 허공을 걷듯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새로운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아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반드시 가시면은 MC님도 한번 타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명불허전이죠. 거제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해금강이거든요.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해서 해금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남부면 갈콘디에서 이어지는 해상 한 500m 정도만 가면 바다의 망망대해에 펼쳐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고 여러 지역 소개할 때는 꼭꼭 이 해금강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제도를 가시는 분들은 이 해금강을 꼭 가보시는데 해발 116m밖에 되지 않지만 그게 바다에서 배 타고 이렇게 바라보는 절벽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내 앞에 110m가 넘는 절벽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장관이고, 이 해금강이 또 유명해진 이유가 중국의 진시황제 때 불로장생 하라고 이제 그 약초를 많이 구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동남 동녀 3,000명을 데리고 여기에 약초를 구하러 온 섬입니다. 그래서 약초섬이라고도 예전엔 불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해금강에 가시면은 또 최고의 비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동굴, 사자바위, 부처바위, 촛대바위 등 진짜 각양각색의 다 있네요. 그럼요. 만들 수 있는 자연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쁜 바위들이 그렇죠.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람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곳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제도를 가시면은 일단은 유람선은 무조건 한번 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한 번에 소개하기는 그렇고 오늘은 맛보기 정도로 그리고 저 계속 출연해야 되니까 남겨둬야죠. 그래서 이 정도가 맛보기라면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통영에서 1시간이면 도착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이죠. 욕지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인근에는요. 작가님, 제가 굉장히 다양한 섬이 있는 걸로 아는데 특히 이 욕지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통영이 사실 자랑하는 이렇게 딱 풀어놓고 선물처럼 자랑하는 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사량도라고, 사랑도 아니에요. 사량도라는 곳도 있고 연대도, 욕지도, 한산도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섬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최근에 다녀온 섬이기도 하고 이름도 특이해요. 네, 욕지도가 이름 같은 경우에 욕지도의 이름 의욕의 욕자를 쓰고 그다음에 알지자를 써요. 그래서 욕지도를 충분히 알고 가신다면 더 재미있다라는 또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그런 뜻도 되고요. 네. 그래서 욕지도가 어딨냐면은 통영에서 내려와서 남해랑 한 중간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욕지도 가는 방법은 예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중화항 쪽에서 많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당포항이랑 삼덕항에서도 출발할 수가 있지만 네. 중화항 가는 길이 예쁘고 중화항에서 타면 몇 개의 섬들을 거쳐서 배 밖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중화항으로 꼭 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삼덕항에서도 중화항에서도 하루에 7편 정도의 욕지도를 들어가는 배가 있고요. 욕지도에서 나오시는 배는 마지막 배가 4시 30분 정도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네. 꼭 기억을 잘 하시고 섬으로 갈 때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은 차를 가지고 섬으로 들어가신다라면 미리 예약을 충분히 해두셔야 돼요. 욕지도 같은 경우에는 큰 배이긴 하지만 물자들을 실어 나르는 곳도 많고 욕지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면은 참 좋고 그리고 섬으로 갈 때 꼭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신분증. 아, 신분증.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마치 해외 여행을 갈 때 여권을 내듯이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보여드려야 되고 보통 욕지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가셔가지고 오후에 나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조금 버겁습니다. 너무 볼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섬으로 배를 타고 출발을 할 텐데요. 배를 딱 타시면은 욕지도 가는 배는 좌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네. 뒤편에 방처럼 마루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마루처럼 되어 있는 객실이 참 좋았습니다. 편안하게 다리 뻗고. 거기 온돌로 되어 있어서 누워서도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누워 있으면 그 섬 주민이 총각 어디서 왔어?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욕지도에 대해서 궁금한 걸 배 안에서 먼저 섬 주민들에게 질문하기도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 꼭 그 편안하게 섬에서가 아니라 배 안에서 누워서 섬으로 가는 동안 풍경도 바라보시고 섬 주민들과 약간 연대도 하시면서 가시면 담소도 나누고. 네, 금방 도착합니다. 1시간 저희가요 정도 아직 네. 욕지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가는 길목에 있는데도 네. 굉장히 뭔가 풍성한 그쵸.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욕지도 여행 어디로 가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욕지도가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직접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섬 자체는 그냥 막말로 대놓고 예쁩니다. 해안 절경이랑 그다음에 항구랑 이어진 이 섬 자체가 너무 예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가면 더 재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예쁜 것들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딱 선착장에 도착하면 선착장 주변으로 먹을 것과 숙박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주변으로 돌아보시기가 너무 좋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욕지도 본섬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44번째 크기에 그래도 꽤 커요. 우리나라가 워낙 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명소를 따져보자고 하면은 비렁길이라는 곳도 있고 사며도 펠리칸바위, 에덴동산, 천왕산 같은 아름다운 산과 해변이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꼭 가보시면 좋고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길은 비렁길이라는 길인데 비렁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니요, 저는 글자 익숙하지 느낌으로 않아요. 그냥 막 던져보세요. 저는 지렁이가 생각나는데요. 욕지도에서 싫어하겠다, 이신이. 비렁은 사실 네. 경상도의 사투리입니다. 벼랑이라는.
듯. 저랑 듣고 보니 비슷하죠. 네, 그렇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옛날에 욕지도 주민들이 그 벼랑길을 이렇게 가던 길을 정비를 해서 한 950m 정도가 되는데 진짜 해안 절경을 마주하고 한 손에는 바다를 잡고 한 손에는 산을 잡고 동반하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 저는 너무나 좋았거든요. 발 아래 보이는 모든 그 절벽에서 보이는 파도와 이런 풍경들이 진짜 동양화 속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따뜻한 느낌과 평안한 느낌도 들고 아찔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네네. 비렁길을 따라가다 보면 출렁다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출렁다리 아래로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신다면 와 진짜 내가 여행을 왔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고요. 걷다 보면 출렁다리 세 곳을 만나는데 특히나 1번과 2번 다리에서 보는 출렁다리는 정말 장관입니다. 그 바다가 바로 위에 내가 물 위를 걷는 듯한 느낌마저 들고 그래서 저는 비렁길을 걷기 위해서 욕지도를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사묘도라고 있습니다. 네. 사묘도는 말 그대로 새 여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섬인데 여기도 너무나 아름답고 절경이기 때문에 예전에 용왕의 딸이 3명이 있었는데 네. 이런 얘기 꼭 나오잖아요. 그렇죠? 섬 가면. 그래서 900년 묵은 이무기가 이무기로 변한 젊은 총각을 이 세 딸이 사랑하게 돼서 용왕님이 노에서 만들어진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섬으로 가다 보면 이런 일화들을 잘 새겨 들으면서 바위들을 쳐다보면 거북바위라고 하면 진짜 잘 모르겠는데 거북이 같아 보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할 바위가 펠리칸 바위인데요. 아까 비렁길을 따라서 제2 출렁다리에서 1번 길로 가다 보면 멀리서 보이는 진짜 펠리칸 부리 같은 모양의 바위가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보입니까? 그럼요. 그거는 멀리서 봐도 딱 펠리칸이구나. 그래서 네. 제가 그 머리 꼭대기까지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은 유동마을 어촌 체험장이라고 있는데 각 여행을 가서 그 지역을 체험한다라는 거는 진짜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 유동마을 자체가 동쪽은 아주 깎아지른 절벽이고 서쪽은 아주 완만한 해수욕장으로 이루어져서 해산물이나 모든 게 풍부하기 때문에 체험하기가 되게 좋은 그런 마을이라 아름다운 마을이라 체험하시는 분들이 가서 저렇게 카약도 타고 뭐도 잡아보기도 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욕지도의 유동마을 꼭 가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는 이제 섬에도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네네. 제가 욕지도에서 반한 거는 모래로 된 해수욕장이 아니라 조그만 돌, 몽돌이라고 그러죠. 몽돌에 파도가 이렇게 휩쓸려 오면 진짜 저절로 노래를 진짜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저절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해수욕장인데 덕동 해수욕장이라고 300m 길이에 걸쳐서 까만색 몽돌이 정말 예쁜데 한번 가보시면 좋고 여름철에는 특히나 가족 단위로 가서 물놀이 하기가 좋아서 아마 되게 많이 붐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MC님 자전거 탈 줄 아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욕지도 가셔가지고 산악 자전거 빌리셔가지고 욕지도에 거의 21km에 달하는 아름다운 일주도로가 있거든요. 산악 자전거를 타면서도 갈 수 있고 여기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마라톤도 제가 숨이 차네요. 마라톤 얘기하니까 오늘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전거도 타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욕지도의 가장 아름답고 높은 산 천왕봉이 있습니다. 사실 392m의 낮은 산인데 섬에서는 가장 위대하게 보이는 큰 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욕지도의 광활한 풍경 꼭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4시간 30분 코스도 있고 1시간 30분 코스, 2시간 코스 다양한데 심지어는 어린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2시간 소요되는 망대봉 코스도 있거든요. 중간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 걷는 거 싫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들 데리고 가면 여기 2시간이면
그냥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지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시간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뭐니 해도 욕지도에서는 천왕봉 등산로에서 바라보는 그 망망대해를 보면서 아주 좀 호연지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풍경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유명 볼거리를 둘러보는 여행이 있다면 그냥 섬 자체를 즐기는 이런 힐링 여행을 원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분들은 욕지도에서 하루 머물다가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너무 좋은데 저는 사실 욕지도에 2박 3일을 주로 하고 왔는데 살고 싶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 달 정도 살아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리고 아까 배를 탈 때 차를 가지고 가지 않은 뚜벅이 여행자들도 섬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배 도착 시간에 맞춰서 마을버스가 딱 기다립니다. 그 마을버스를 타고 섬 전체를 돌 수 있는데 그 버스 기사님의 입담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온 선착장에서 이제 노을 감상도 하고 그 선착장 주변으로 맛집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차를 가지고 간다면 하루 만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몇 박을 하시라고. 그래서 야영을 하셔도 되고 텐트를 빌려가지고 텐트를 치셔도 되고 그래서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장비를 싣거나 빌려서라도 꼭 야영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캠핑장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말하려고 그랬는데 욕지도에 아주 유명한 제가 가본 청보리 오토 캠핑장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위치 자체가 예술입니다. MC님 우리 스쿠버 다이빙 좋아하시잖아요. 저번에 인스타 보니까 며칠 전에도 갔다 오셨는데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캠핑 좋아하시는 분, 시워커 하시는 분, 해녀 체험, 스쿠버 다이빙 다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인데 캠핑장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서 보는 노을도 좋고 일단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남의 가게인데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거는 너무 좋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그 캠핑장에서 보는 그 풍경이 또 압권이라 캠핑 한번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이름처럼 청보리 밭이 혹시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 욕지도 주민이 심어놓은 그런 잔디밭 같은 느낌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욕지도 드라이브 코스가 또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로 둘러볼 수 있게 일주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냥 뚜벅이로 가셔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시면 아무래도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 남는 시간에 뭘 하느냐 하면은 낚시와 이웃 섬 여행이죠. 섬에서 또 섬으로 가는 그런 여행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배를 빌려가지고 뭐 유람하시듯이 하면 가성비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지도는 그렇게 한번 많은 아름다운 곳을 갔다 오시기도 하고 숙박을 하면서 충분히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섬 여행은 정말 낭만이 가득한 것 같은데 여행에서 이제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먹거리입니다. 욕지도에서 여긴 꼭 가봐야 한다. 맛집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욕지도에서는 뭘 먹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요. 욕지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까? 진짜 딱 명확한데 첫 번째로 선착장에 딱 내려서 산을 보고 오른쪽,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왼쪽으로 쭉 걸어가면 정말 장난 아닌 포스의 간판이 딱 보이거든요. 여러 차례 TV에도 방영이 돼서 보통 TV에 방영되면 너무 많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적한 섬이기 때문에 해녀 포차라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벌써 포스가 딱 느껴지잖아요. 이 해녀라는 말을 그냥 쓰신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시집 오신 그 해녀가 직접 남편이 배를 몰고 해녀가 직접 요번에 같이 나가봤는데 4시간 동안 물질을 하셔갖고
그날 따올린 신선한 해산물들. 해물을 바로 제 입으로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여기서 꼭 먹어봐야 할 게 있는데 네. 욕지도에 내려가지고 욕지도 섬 주민한테 여기서 뭘 먹어봐야 되죠? 물어보신다면 단연코 고등어회를 꼭 드셔보시라고 하거든요. 고등어회요? 네, 욕지도가 원래 유명해진 게 옛날에 일제시대부터 고등어잡이가 엄청 유명해서 한참 고등어잡이가 잘 될 때는 네.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막 물고 다닐 정도로 경제가 엄청 성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욕지도에서 고등어를 이제 저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먹은 거예요. 쫄깃쫄깃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고등어를 양식까지 이제 하게 돼서 네. 언제든지 수족관에 있는 그 아이를 제가 선택해서 이 아이로 해주세요 하면 아니 바로. 근데 드시고 오셨다니까 네. 비린내는 혹시 나지 않나요?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뭡니까? 보통 네. 고등어 어떻게 해서 드세요? 고등어는 주로 구워 먹죠. 그렇죠. 조림이나. 네. 근데 회가 있다라는 걸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여행 비린내 날 작가임에도 것 같아요. 1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싱싱함이 비린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싱싱하지 않았던 고등어를 제가 먹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고등어는 물에서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리는 생선이기 때문에 수족관에서 바로. 와,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배고프다, 그렇죠?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네. 톳치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톳치킨요? 네. 치킨은 알지만 톳은 그렇죠. 또 바다에 네. 나오는 해조류인데 조그만 이게 점처럼 이렇게 달린 해조류인데 네. 톳치킨이 너무 유명한 게 또 욕지도인데 다른 데서는 아마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욕지도에 딱 한 집만 있거든요. 예, 개동치킨 욕지점이라고. 원래 개동치킨은 전국에 다 있죠. 있는데 이 사장님께서 욕지도에 사시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개동치킨보다 톳치킨이 훨씬 많이 팔려가지고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어떤 맛이에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엄청 진합니다. 그래서 와, 이 정도 맛이면 이거를 먹기 위해서라도 섬에 한번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그 사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톳치킨 한번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맛이 너무 궁금한데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배를 채웠다 하면 이제 욕지도의 절경을 바라보면서 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참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욕지도에서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종류 또 어떤 그쵸. 게 있을까요? 고등어만큼 사실 유명한 게 고구마거든요. 고구마요? 네,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 섬 지역에 가보면 구근 식물이 엄청 유명하긴 해요. 제주도도 그렇고 다 유명한데 욕지도 고구마는 특히나 특산품으로 지정이 돼서 네. 욕지도를 몰라도 욕지도 고구마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따로 주문도 해서 드시고 하는데 제 1번 출렁다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고매원이라고 하는 도넛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도넛을 하나 시켜놓고 절경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욕지도에는 유명한 할매 바리스타라고 있거든요. 네. 할매 바리스타. 네, 욕지도 할머니가 직접 커피를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거기서 선착장에서 좀 거리는 되지만 거기 가셔가지고 커피만 드시지 마시고 네. 할머니의 입담과 저는 갔는데 막 사과도 깎아주시고 네. 커피값만 내고 엄청 풍성한 대접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 꼭 뵙고 와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떠나볼 곳은요. 네. 전남 신안의 천사섬입니다. 네. 1000개 이상의 이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천사섬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때묻지 않은 이런 자연을 자랑하는 이곳 어떤 네. 곳일까요? 한반도의 서남해안에 위치한 신안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안에 무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천사섬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1025개의 섬입니다. 훨씬 많군요. 네, 그 중에 이제 무인도가 900개니까 거의 물반 섬반이라고 해도 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곳은 임자도입니다. 임자도. 임자 할 때 그 임자도에 임자. 네. 튤립 공원인데요. 한국 속의 작은 네덜란드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 50품종의 100만 송이의 장미가 와, 아니라 600만 송이의 튤립이 있는 어마어마한 면적의 튤립 광장, 튤립원, 토피어리원 등
엄청나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튤립 축제는 원래 4월 말에 이미 끝이 났습니다만 지금 가도 튤립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시면 좋고 신안 튤립 공원에서 이제 꽃을 감상하고 나면 그 인근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가장 넓은 백사장인 대광 해수욕장으로 바로 오늘 바쁘니까 빨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해변 길이가 자그마치 120m가 아니라 12km. 와. 네, 12km고요. 300m에 달하는 모래사장이 있거든요. 한번 뛰어가기도 힘든 그런 모래사장이 있는데 여기는 모래와 갯벌이 섞여가지고 서해안이니까 아무래도 편편한 지형을 이용해서 승마 체험도 할 수 있고 승마 대회도 열리고 각종 행사와 공연이 아주 많이 열리는 섬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천사섬 관광지는 앞해도라고 앞에도 분재 공원이 있거든요. 분재 네.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네, 계시죠. 그 분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거대한 나무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뭐 소나무나 주목, 금송 등의 천여 가지의 이제 분재를 볼 수가 있고 분재 예술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정도로 퀄리티가 아주 좋은 분재원도 한번 가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마음이 네.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신안의 천사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이제 퍼플섬이잖아요. 네. 섬 전체가 이제 네. 보랏빛으로 물들어 네.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곳일까요? 보라색 좋아하세요? 저의 네. 가장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이기도 합니다. 그럼 네. 보라색으로 머리 염색하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요? 네. 네. 신안 여행에 이제 대미가 이제 섬 전체가 온통 보랏빛으로 물드는 퍼플섬이라고 최근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자도와 반월도, 박지도 이 세 섬을 배를 타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해상 목도교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네. 연결되어서 완성된 곳인데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섬과 섬 사이를 걸어 다니는데 퍼플섬이 된 이유는 네. 반월도와 박지도에 자생하는 보라색 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퍼플섬이라고 하고요. 이제 곧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라벤더 축제가 라벤더가 또 보라색이지 않습니까? 그 허브 향도 엄청 사실 꽃보다 향이 더 예쁘다고 그러죠. 라벤더로 가득한 1만여 평의 규모로 포토존에서 사진을 남길 수도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뭐 농수산물이나 특산품도 판매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퍼플교를 통해서 이제 세 개의 섬을 넘나든다고 했잖아요. 10km 정도의 안팎으로 길이가 되거든요. 네. 컨디션이 좋은 사람은 걷지만 여기를 이제 자전거를 타든지 하이킹을 해도 되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있으신 가족분들은 전동차 대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좋은데 여기 가시기 전에 MC님 이제 네. 머리를 퍼플 컬러로 염색을 하시면 입장료가 네? 무료가 되겠습니다. 보라색이면 네. 혜택이 있군요. 네, 보라색 물건을 네. 소지하셨거나 저는 보라색 팬티 입고 가려고. 그래서 주민등록상 이름이 또 보라가 들어가는 이름은 또 혜택이 주어지고요. 네. 머리를 염색하셔도 되고 그래서 섬 입장료 자그마치 5,000원을 면제해 많이 주니까 해주네요. 네,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눈이 보라색으로 먹는 사람. 네, 웃자고 한 소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급하게 신안 앞바다까지 달려왔는데요. 봄섬은 꼭 한 번씩 가보시고 이제 혈기 충전하시고 건강한 여행 되셨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남해안의 다양한 섬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해외보다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국내 섬 여행. 먹거리, 볼거리 가득 즐기러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종무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